자, 22학년도 개정 창비 공통국어 2 1단원 한국문학의 흐름 제막매가 학습활동에 있는 4번 기영도의 가을무덤 제막매가랑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제막매가는 갈래가 뭐였죠? 19채 향가였어요. 근데 자, 요 기영도의 작품 보니까 제목이 가을무덤 이렇게 돼 있고 부제목처럼 제막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제막매가를 모티프로 해서 쓴 시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 소재도 뭐겠어요? 누이의 죽음. 대상의 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상의 부제 중에서도 뭐다? 사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에요. 자, 가볼게요.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본시는 아니니까 제막매가와의 공통점, 차이점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할게요. 시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일단 읽고 갈까? 자,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 문학이잖아요. 자,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정서는 뭘까요? 사별의 슬픔과 뭐 그리움, 누이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 정서가 되겠어요. 누이야 불렀어요. 자, 청자를 설정하면 크게 봐서 대화체 형식 중에서 여기서 누이가 대답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그거를 말을 건네는 방식. 요즘 학생들은 말건방 그러더라. 말을 건네는 방식 외우셔야 되고, 대화 형식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대화체 형식 맞아요. 대화체 형식 중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 자, 누이야 하고 불렀으니까 도노법. 누이야 너의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이때 파리한 얼굴 누이의 죽음이라고 써 있는데 누이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피멍 들으려고 파랗게 바뀌고 까맣게 바뀌잖아요. 파리하니 신선함, 희망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시퍼런 이런 것들은 어떤 죽음, 고통 이런 이미지도 같이 있어요. 자, 파란 얼굴 누이의 죽음 이렇게 해도 좋고요. 무덤을 덮고 있는 무덤 자체 또는 무덤을 덮고 있는 때 풀 이렇게 봐도 돼요. 자, 파란 얼굴 무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책에 있는 대로 그냥 누이의 죽음을 암시한다 정도 하고 갈게요. 철철 뭐 의태어예요. 술을 의태어냐 의성어냐 둘 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의태어 정도 볼게요. 술을 부어주랴. 술을 부어준 행위는 명복을 기원하는 행위. 누이야 너의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 아마 무덤의 그 봉분에 서리가 내려앉은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시리도록 하얀 서리를 보고 시리다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표현을 볼 수 있고, 말을 바꿔서 감각의 전이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을 곱게 덮고, 망초꽃 이불 이게 뭐예요? 여기 아마 누이 무덤에 있는 그 봉분, 동그랗게 솟아오른 부분을 봉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잔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때라고 하는데 거기에 망초꽃 같은 것도 어떻게 날아와서 피었나 봐요. 망초꽃 이불을 곱게 덮고, 자체는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은유법 써놓을까요? 은유법. 이불이 은유법인 거예요. 곱게 덮고 웬 참이 그리도 길더냐. 뭐 서리법으로 봤네요. 책에서는.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누이가 죽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영면에 둔 거예요. 넘어갈까요? 풀씨마저 피에 나르는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경건함?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푸석이는 이 자리, 무덤이죠. 에 빛바랜 단발머리. 죽은 상태로 시간이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빛바랜 단발머리. 어쩌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이 희미해져 가나 봐요. 그래서 빛바랜 단발머리 이렇게 표현했네. 역시 누이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발머리 누워 있느냐. 이건 야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야에다 동그라미 쳤는데 서리적 표현 그랬는데 일단 서리법 때문에 썼나 보다. 근데 동시에 가군적 요소도 돼요. 자, 한 번만 쓸까? 여기다가 종결 어미의 반복. 그걸 통해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요. 나의 가슴에서 헝클어진 마음을 꺼내요. 누이의 죽음을 위한 슬픔을 시각적 형상화 그랬는데, 자, 아마 그 누이의 기일, 죽은 날의 즈음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 누이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슬픔 이런 거를 헝클어진 가슴이라고 했어요. 헝클어진 마음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서 동짓달 기나긴 밤 그걸로 낼 수도 있겠어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거기를 밑줄 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친 뭐 기억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억과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 고르시오. 그러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고르시면 돼요. 아까 뭐 있다 그랬지?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봐 이런 것도 되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죽지 그러면 그래서 하도 답답할 때면 여기 닫고 하겠대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게 본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려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나무로 장딱을 깎아서 수탉이에요. 장딱을 깎아서 선반 위에 놓습니다. 그 닭이 꽃기요하고 울면 어머님이 서산해진 해같이 늙으시리라. 기억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정석가라는 게 있는데, 자, 쇠로 소를 만들어요. 한 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철수산에 갖다 놔. 나무가 쇠로 된 산에 갖다 놔. 그런 산이 없죠.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지? 쇠로 소를 만들 수는 있지. 근데 나무가 쇠로 된 산? 없지.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소가 철초를, 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님과 헤어지겠대. 불가능한 상황 설정했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또 이런 것도 돼요.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도록.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런 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요거는 개념어 정리집에 있어요. 보셔야 돼요. 껄끄러운 너의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교감을 의미해요. 딱딱 부딪는 이빨 사이로 어쩌면 흑흑흑하고 울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화자가. 딱딱 부딪힌 이빨 사이로 어머니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마치 피가 배어나올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극도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푸른 피 한의 정서예요. 또 생명의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시퍼렇게 멍든 듯한 뭔가 슬픈 것이 가슴에 쌓여서 풀어낼 수 없으면 그걸 한이라고 그래요.
누이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낼 수가 없어. 그 슬픔을. 그래서 한인 거예요.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아마 무덤 근처 여기저기에 물이 고였나 봐요.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아니다. 이거는 과거네요. 보니까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경도의 시들을 보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풍요롭죠. 그런데 뭐 6, 70년대, 7, 8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렇게 풍요로웠던 건 아니에요. 응? 요즘 우리 그 못 사는 나라들 이렇게 아이들 옷차림 한번 봐보세요. 응? 삐쩍 마른 모습이라든가, 응? 깨째째한 옷 입고 가난하기 때문이죠. 응?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시골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좀 많이 나와요.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아마 비가 많이 오니까 개울이 흙탕물이 됐겠죠? 왜라서 그리도 숟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을 빨았더냐. 굉장히 나는 슬픈데 어때요? 자, 서름을 빨 순 없죠. 근데 이제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그래도 숟가락은 또 움켜쥐고 있었나 봐요. 그거를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 그랬네요. 서름을 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예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구상화라고 하고요. 크게 봐서 주관적 변형 그래도 좋아요. 서러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좋아요.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아침을 못 먹었나 봐요. 응? 다른 집은 아마 아침밥을 하면서 이렇게 연기가 굴뚝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수도 있어요.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역설로 잡았네요. 희망이 없던 과거의 삶을 표현한다.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상태. 늘 맨발로 뛰어다녔나 봐요. 고무신도 제대로 없었나 보다.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칡. 질척인 뜬물, 그 쌀 씻은 물이 뜬물이잖아요. 질척인 뜬물 속에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그러니까 아마 먹고 이제 남은 것들이 수채로분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요즘은 모를 텐데 하수구 같은 거 떠내려가는 거예요. 부딪힘 학으로 떠내려갔으매랴. 굉장히 좀 힘겨운 어린 시절을 지냈던 걸로 보여요.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진짜 중풍병을 앓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풍에 걸리면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가난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희망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원하는 소망대로 살 수 없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라고 표현했어요. 집에 요즘이야 이제 풍요롭고 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죠?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되고 학교에서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밥을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지. 응?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어둠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부정이죠. 힘겨운 삶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살아가는 걸 싸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참 역설적일 수 있는데 이것도 써놓지는 않은 역설이라고는. 자,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누이가 그만큼 현실이 힘들었으니까 죽음을 위한 안식을 얻은. 그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힘겨웠다라는 거에서 편안히 눈이라고 하는 자체가 역설로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역설이라고 하면 역설 외우셔야 돼요. 너의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파리한 얼굴은 사실은 무덤이죠. 무덤가에 술을 부으면, 왜 술을 부어요? 누이를 위로하고,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지? 교감도 되고, 좋아요 뭐. 자, 추모.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 무덤에 떨어지고 술이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눈물처럼 표현했네요. 직유법이에요. 언간염 술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부으면서 흑흑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렇게 못해주고 이런 게 안타깝고 미안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서 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위에서도 어디 갔어요? 딱딱 부딪히는 이빨 사이로, 이빨 왜 부딪히게 추워서 덜덜덜 떠는 걸 수도 있지만 울음을 참느라고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걸 수도 있어요. 흐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못난 영혼, 화자죠?를 휘감고 온몸을 튀는 것이 어인 까닭이냐. 아마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가 딱딱딱 부딪히면서 흑흑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극복의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있지만 극복의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제망매거와의 차이점이에요. 극복의지는 보이진 않아요. 자, 옆에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작품의 부제목인 제망매가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소재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부으며 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 그래서 술은 뭐의 매개? 교감의 매개. 사별의 안타까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됐죠? 그 다음에 제재교감 볼게요. 자, 향가는 정형시라고까지는 하진 않아요. 10줄은 정해져 있긴 한데 이건 좀 애매한데 정형률을 가지고 이르진 않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창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시조처럼 정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형시라고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길이 같은 게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책도 있어서 제가 좀 융통 좀 중립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형시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얘는 자 형식상 자유시고 서정시예요. 성격은 좀 비슷한데 얘는 회상적 성격이 좀 강하네요. 어디가 회상적 성격이 강했어요? 어린 시절에 표현했던 것들. 뭐 여기 부분부터 되겠다. 여기서부터 묶어놓은 데까지만 갈까? 어디까지 묶었니? 여기까지 밑었네요. 묶었네요. 네모 쳐드릴게요. 요만큼이 과거의 모습이네요. 다시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회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감각 특징,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 감각의 전이도 있었고요. 사용하여 혈육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서리법을 통해, 서리법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로 물어보고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자, 서리법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통점 차이점 볼까요? 둘 다 누이의 죽음.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공통돼요. 근데 제망매가는 극복 의지가 보이고요. 독백체예요. 정형시라고 돼 있네요. 너네 책에는. 정형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10줄이라는 점에서 정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망매가의 경우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독백체가 아니고 크게 봐서 대화체. 그리고 얘는 뭐가 없어요? 극복 의지가 없어요. 자, 회상적이고 얘는 극복 의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얘는 반대로 얘는 극복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다.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걸로 보여요. 됐죠? 자, 일단 요거는 끊을게요.